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전세계 각종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중국의 항모와 미 항모 니미츠가 조우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우하고 나서 미국이 차 들어왔어? 그럼 너 죽어 해서 완전히 3면에서 포위를 해서 이 중국 항모 전단을 박살내버리는, 이게 정말 실전이었으면 한 10번은 침몰되었을 그런 엄청난 모의 공격을 퍼부어버렸습니다. 정말 화끈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지금 긴장관계 있죠. 인도 주민들 26명이 사망을 했고, 파키스탄의 테러 단체에 의해서. 그래서 인더스 조약 효력 정지를 즉각 시행했는데, 인더스 조약이 인더스 강의 중하류는 파키스탄 쪽에 있고, 그 상류 지역이 그 히말라야 또 카라코럼 산맥 이런 고지대의 인도 지역에 있죠. 그래서 1960년 체결한 인더스 조약에 따라서 상류를 막아버리면 하류에 있는, 중하류에 있는 파키스탄의 농경지가 80%가 초토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더스 조약을 체결했고, 만약에 그런 인더스 조약을 행하지 않으면 파키스탄 이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그동안 공언해 왔을 정도인데, 드디어 진짜로 인도가 인더스 조약을 효력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말은 즉 이 파키스탄으로 가는 물을 끊어버렸다 이겁니다. 파키스탄으로 가는 모든 물줄기 차단 조치를 했고, 자, 이래서 파키스탄이 바짝 긴장을 하니까 또 파키스탄의 서쪽이 이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파키스탄 세력들이 뭐 전쟁하다가 또 이란 쪽으로 넘어올까봐 이란도 국경 지역에 파키스탄인들이 못 넘어오도록 병력 증강 조치를 했다라는 건데, 자, 이 보시면 험준한 산악 지역에 댐이 있죠. 이 댐을 막아버린 겁니다. 물이 계속 내려가야 중류, 하류 지역에 계속 물이 공급되고 강폭이 유지되고, 또 그걸로 뭐 농업용수를 쓰고 또 생활용수도 쓰고 할 텐데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보니까 뭐 수심이 꽤 올라와 있는데 뭐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일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자, 이로 인해서 정말로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일정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과 이란 문제, 중부 사령관이 갔으니까 이란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또 이란이 탄도미사일 날리면 그걸 또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협의하러, 실무 협의하러 갔겠죠. 자,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특사에게 2개월 시한, 즉 그 5월 7일까지 비핵화 협상 해라 라고 하는 그 2개월 시한 끝나기 전에 협상 합의 도달 사실은 어렵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협상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 외무장관이 방문한 직후에 중국, 러시아, 이란 이 3개 국가를 모아서 비엔나에 있는 IAEA에 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무총장과 함께 사자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IAEA 역할 해라. 지금 미국이 때리려고 하는데 못 때리게 해라. 이런 협상을 중국이 주도를 해서 러시아, 이란 데리고 가서 IAEA 사무총장과 지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뒷배는 중국, 러시아 같은 불량국가, 완전히 불량국가 카르텔이죠. 여기에 이제 북한이 같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의 우리 대한민국 좌파는 중국 좋아하고, 러시아 좋아하고, 북한 좋아하고, 이란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좋아하고, 지난번에 광화문에 그 민주당 시위할 때 가니까 팔레스타인 깃발 들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 미국 못 가는 그 제재 이미 다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희한하죠. 이렇게 불량 국가를 왜 좋아하는지. 자, 타임스지는 영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 파병 계획을 철회했다. 서부 지역에 교관단만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영국군이 원래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 파병하고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급발진해서 니들 아무도 숟가락 놓지 마. 우리 미국이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영국이 그동안 투자한 거 본전도 뽑기 힘들게 된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병력을 더 투자해서 평화유지군 한답시고 만약에 영국군 사상자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발 빼서 그냥 서부 리비우 지역 그쪽에다가 그냥 군사훈련 교관단만 파견하겠다. 일단 이렇게 한 발을 뺐습니다. 폴리티코지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평화 협상을 위해서 노르드 스트림 2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죠. 이거 등 에너지 제재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그동안 쭉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폴리티코, 블룸버그 뭐 이런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가 러시아에 제안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양보하라. 현 점령지 영토 인정은 안 되며 현재 점령 중인 하르키우 지역은 우크라이나에 반환해줘라. 자, 그래서 크림반도 이거 뭐 2014년 일이니까 이제 이거는 뭐 끝났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니들이 포기해라. 그리고 현재 자포리자, 헤르손,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은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는데 막 공식적으로 러시아 땅은 아니고 뭐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하르키우 주에 또 일부 러시아가 점령한 거 있는데 이건 돌려줘라. 이렇게 영토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고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을 포기해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돌려줘라. 단 그 관리는 우리 미국이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자포리자 원전뿐만 아니고 나머지 3개 원자력 발전소 또 전부 운영권을 미국에 넘겨라. 그게 안전하지 않냐. 이제 이거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요구를 포기하라.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아니 말이 됩니까? 우크라이나 무장을 다 해제하라는 게. 그리고 비나치와 뭐 이런 걸 주장해 왔는데 그 비무장화 요구를 포기하라.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무장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 대신 에너지 제재는 일부 풀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르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 살려주겠다 이 말인데 뭐 살려준다고 해서 유럽이 그 가스를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주 5천여 명이 죽고 있다. 내게는 데드라인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매주 5천여 명이 죽는 거 이거 조금 과장이 많이 섞였죠.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뭐 사상자 그걸 다 죽었다라고 하면은 5천여 명이 되겠는데 물론 뭐 또 우크라이나도 피해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죽는다라는 표현은 좀 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CNN은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점령지 양보 계획에 경악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들이죠.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가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당사국 중에 하나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바로 이제 폴란드니까.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폴란드가 국경을 닫아버리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지원 다 끊어져 버리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제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도 이제 좀 지쳐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 현지인을 매수해서 로스토프 나노드의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수호이 30 SM 전투기 방화 불질렀어요. 그래서 전소되는 공작을 했는데 자 이겁니다. 네,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여 전투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기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요. 동영상 한 점 찍고 있으니까 불이 조금 일어나고 하다가 이제 폭발까지 하는데 그렇게 불 지르고 기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동영상 찍고 폭발할 때까지 불이 확 다 붙어서 폭발할 때까지 러시아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희한한 겁니다. 우리나라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로 정말 물 쓸 틈 없죠. 담도 높고 그 위에 철조망도 있고 또 그게 또 몇 겹으로 돼 있고 이런데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할 수가 있는지 참 희한합니다. 이게 현지인이 돈 받고 했다 이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키이우의 아파트에 명중한 미사일은 북한제 KN-23 탄도미사일이다. 잔해를 확인했다라는 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 탄도미사일 러시아에 많이 줬다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동영상 캡처본인데 이렇게 쫙 떨어져서 폭발하는데요.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불덩이가 떨어지죠. 그리고 꽝 터지는데 여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직접 겨냥했다면 북한의 KN-23이 굉장히 정확도가 이제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직접 겨냥했겠습니까? 다른 데를 겨냥했겠죠. 그러면 북한의 이 KN-23의 정확도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도 뭐 공군기지 뭐 이런 거 때리려고 하다가 공군기지 안 가고 그 옆에 있는 민간인 아파트 뭐 이렇게 때릴 수가 있죠. 뭐 수원기지만 하더라도 수원기지 때리려고 하는데 수원기지 바로 옆에 뭐 아이파크 아파트 있고 하던데, 그렇게 불행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북한은 니들은 미사일 정확도가 부족하니까 전술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어 하고 웃고 맙니까? 아니죠. 우리 아파트 민간인들이 다치면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북한은 뭐 미사일이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자들이다. 그냥 남쪽으로 날아가기만 하면 된다. 어디에 떨어지든지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공포죠. 정말 이런 북한 미사일입니다. 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중국을 겨냥한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자 이에 발끈한 중국이 필리핀 근해에 항모 전단을 급파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나 이는 미국이 쳐놓은 덫이었습니다. 미국이 최적의 위치로 중국 항모를 끌어낸 뒤 이를 격침하는 시나리오로 모의 격침 훈련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산둥 항모 전단을 필리핀해에 배치한 직후 미국이 니미츠 항모 전단과 일본, 필리핀 전력을 동원해 중국 항모 전단을 삼면에서 포위하고 격침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각각 발표한 보도자료와 워싱턴 정보를 통해 확인됐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필리핀해에 항모를 밀어 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항모 전단과 동맹국 전력을 투입해 수상함, 항공기, 지상 배치 전력 등 입체적 전력을 투입해 이들을 제압하는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니미츠 전단은 중국 항모가 필리핀에 진입한 직후인 4월 23일 괌에서 출항해 남서진하는 중국 항모 전단의 진로를 가로막고 필리핀에 전개된 연합전력과 함께 중국 항모 전단을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에 제3해병연안 타격연대와 제1다영역 임무부대 MRC4대를 배치하고 FA-18C 플러스 전투기로 무장한 대함 타격 전문부대인 제323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F-16CJ 전투기로 무장한 방공망 제압 전문부대인 제14 전투 비행대도 전개시켜 이들을 대함 타격 훈련에 동원했습니다. 필리핀 역시 최근 전력화한 브라모스 미사일과 FA-50PH 전투기를 동원해 대함 타격 시나리오를 수행했는데요. 이들은 중국 항모전단의 서쪽에서 중국 전단을 때리는 역할을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국 항모전단의 북쪽에서는 미일 연합전력이 등판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4월 24일 동중국해와 오키나와 남동해역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의 핵심 공중전력들이 동원돼 중국 해군 증원부대 차단과 항모 타격 작전을 모의했습니다. 해당 훈련에는 최근 일본에 전개된 B-1B 폭격기 한 대를 중심으로 F-15E 전투기 6대, F-35A와 F-35B 전투기 각각 4대와 2대, EA-18G 전자전기 2대 등 미군 전력과 F-15CJ 전투기 4대 등 일본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중국 항모가 필리핀해에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3면에서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포위 공격하는 훈련에 나선 미국의 이러한 행보로 중국 항모는 무력 시위가 아니라 미 동맹군의 표적함 역할을 한 꼴이 됐는데요. 중국이 제 아무리 강해진다 한들 미국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 산둥 항모 남해 함대, 그러니까 해남도 하이난다오에 있는 그 남해 함대의 기함이죠. 그 산둥 항모 전단이 출격을 한 겁니다. 왜냐?
바시 해협 쪽에 미군이 지대한 미사일들을 배치했죠. 로그파이어스. 그리고 또 필리핀도 브라모스, 인도로부터 도입한 브라모스 지대한 미사일을 루손섬 북쪽에 배치를 했죠. 그리고 또 이 루손섬에다가 미군이 MRC, 토마호크, SM-6 이런 것들을 쏠 수 있는 그 MRC 포대도 배치했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고는 산둥 항모 전단이 그 바시앱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니들 어쩔 거야 하고 나간 겁니다. 그게 이렇게 23일이죠. 4월 23일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필리핀 공군의 정찰기가 촬영한 산둥 항모예요. 네, 전투기도 젠15 전투기가 뒤에 가득 실려 있죠. 자, 산둥 항모 들어왔어. 그럼 너 이제 죽어봐. 이래서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미 해병대 소속의 F-18C 플러스 전투기, 여기 이제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고 대함 타격 전문 부대입니다. 하푼 미사일. 이거 타격한 이 부대 12대 호넷이 좀 들어와 있어요. 클라크 기지에. 그리고 일본 혼슈 북쪽의 미자와 공군기지에 있는 F-16CJ, 그러니까 와일드 위즐 방공망 제압하는 그 전투기들이 14대나 이 클라크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즉시 F-18과 F-16이 출격한 겁니다. 이 중에 일부는 방공작전을 할 것이고, 적 전투기, 이제 산둥 항모에 젠15 전투기가 있으니까 그 전투기와 공중전하는 그런 방공작전, 또 일부는 대함 타격, 이 하푼 공대함으로 쏠 것이고, 그리고 이 F-16CJ, 여기는 ARGM이라고 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150km 날아가는 대레이더 미사일. 군함에 항모에 레이더 많이 있죠. 그 레이더를 따라가서 레이더를 때려버리는 미사일 F-16이 쏘고, 자 이렇게 해서 쫙 출격을 한 거죠. 그렇게 했다 하고 미 공군의 성조지가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클라크 기지에 있던 전투기들이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필리핀의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들도 사격훈련, 모의 사격훈련을 한 겁니다. 290km 날아가는 초음속 미사일이죠. 대함미사일. 그거 쏘고,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부터 산 FA-50 전투기도 출격을 시켰어요. FA-50은 여기 왜 갔는지 아마 매버릭 미사일 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너덜너덜해져 있는 중국 항모 딱 격침되기 직전에 막타 그냥 마지막에 그냥 한 방 때리러 가지 않았나. 초반에 가면 격추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사거리가 짧으니까 매버릭이. 자,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이 일본에 전개되어 있던, 그러니까 미자와 기지에 혼슈 최고 북쪽이죠. 미자와 기지에 B-1B 4대 배치되어 있죠, 지금. 그 중에 한 대 출격하고, 그리고 RC-135 정찰기, 리벳 조인트 정찰기 같이 들어가고, 도대체 지금 이 중국 항모전단이 무슨 통신하느냐 이런 거 감청 다 해야 되니까 RC-135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서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6대 출격하고, 그리고 역시 오키나와 가데나에서 F-35A 전투기 4대 출격하고, 그리고 일본 혼슈 남쪽에 있는 이와쿠니 미 해병대 항공기지에서 F-35B 스텔스 전투기 2대 출격하고, 그리고 조지 워싱턴 항모를 지원하는 아츠키 기지에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2대 출격하고, 그리고 이제 규슈에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F-15CJ 전투기, 이거 이제 제공작전 하겠죠. 그렇게 출격해서 완전히 그냥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이 대만 남쪽에서 적 함대 타격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럼 타겟은 어디겠습니까? 산둥 항모죠. 자, 산둥 항모의 정면에는 니미츠 항모전단이 딱 맞고 있고, 여기에서도 물론 수4넷 그리고 F-35C 출격해서 또 대함 타격 훈련 했겠죠. 남쪽에서 이 필리핀 클라크 기지, 그리고 필리핀 공군기지에서 출격해서 또 대함 타격하고, 여기 이제 하푼 때리고, 그리고 대레이더 미사일 때리고, F-16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북쪽에서는 이제 B-1B 폭격기에 LRASM이라는 현존 최강의 스텔스 AI 대함 미사일이죠. 이거 24발 B-1B 한
대가 24발 때립니다. 이 정도면 뭐 항모전단 전체가 다 박살나는데 그거 하죠. 이 F-35 전투기 6대는 방공작전 하겠죠. 그러니까 저 항모에서 젠15 중국 함재기 뜨면 바로 그냥 스텔스로 때려서 격추시켜버리겠죠. 그리고는 이제 F-15E 스트라이크 이글들이 와서 마지막 강탈을 하고는 이 전부 수장시켜 버린다. 그때 이제 필리핀 공군의 FA-50 한국산 전투기가 와서 매버릭으로 마지막에 침몰하고 있는데 그냥 한 방 더 때린다. 이거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망료 간부 보도 자료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 이걸 보면 아니 이제 중국은 필리핀을 압박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두테르테 때는 우리에게 꼬리를 흔들더니 마르코스가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미국에 붙어서 지금 그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 봐주는 거 아니야? 하고는 산둥 항모전단 딱 집어넣는데 들어가자마자 3면에서 포위돼서 이게 지금 실전이라면 완전히 그냥 바닷속으로 해저로 또 필리핀 옆의 해저가 이 마리아나 해구 세계에서 제일 깊은 데 아닙니까? 10,000m가 넘는 수심 아닙니까? 이쪽으로 꼬르륵 10번이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 F-35들이 정원 들어오는 본토에서 정원 들어오는 정원구도 있겠죠. 다 차단시켜버리겠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범의 아가리에 들어간 중공항모 앞에 니미츠 그리고 마이클 몬수어 스텔스 구축함이 니미츠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필리핀 본토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혼슈 지역에서 내려온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 완전히 그냥 에워싸여서 바닷속으로 10번이고 들어갔을 이 시나리오 폼 잡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냥 체면 다국이고 도망 나와야 되는 산둥 항모의 꼴. 저는 이제 이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